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5년도 하반기 이제 은행권 금융공기업까지 채용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우리 금융공기업 중에 그 가장 하이엔드급 우리 한국은행에서 채용 공고가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국은행 신입직원, 종합기획직원 G5 직렬 채용이 떴는데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은행 채용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채용 일정이 서류 전형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종 발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7월 25일 날 이제 채용 공고가 떴죠. 8월 7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기 시험이 9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9월 28일이 이제 A매치 날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11월달 해서 면접을 보고 11월 중순쯤 최종 합격자가 잠정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작년에도 우리 마이멘토에서 그 한국은행 최종 합격하신 분도 나오셨고 또 올해도 한국은행 최종 합격까지 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총 6문항이 있고요. 6문항이 있는데 우리 금융공기업들은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한번 나오면 계속 이제 좀 꾸준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 한국은행도 작년도 그 자기소개서 문항하고 100% 동일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개 문항이 나오고 각각 500자씩 총 3000자 정도 분량을 적는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작년도 문항하고 동일하고 작년도에도 제가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작년 그 유튜브 영상 촬영했던 거 그거 참고하셔도 되지만 원래 조금이라도 또 뭐 바뀌는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도 문항도 거의 그 6개 중에 5개 정도가 동일하고 그 작년도에 한 문항이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아직 한 문항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1번. 회사와 직업을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 두 가지. 이거는 그 본인만의 기준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이유와 함께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500자 분량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지원한 동기까지,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예, 한국은행에 지원한 동기까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총 500자가 나옵니다. 자, 저기 이제 제가 필승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필승 포인트는 본인만의 기준 두 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이 본인만의 기준 두 가지 중에 이 기준 두 가지를 일단 선정해야 되겠죠. 선정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땡땡땡 한 점과 또 땡땡땡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는데 그게 이제 한 150자 정도 나오는데요. 요 본인만의 기준 해가지고 이제 요 두 가지를 적게 되는데 제가 한국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이 자소서를 보다 보면 이 기준 두 가지가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이걸 좀 꼭 내가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차별화되게 좀 적어보겠다라고 싶으면 적어도 공익성 뭐 이런 쪽보다는 공익성을 적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그 공익성을 적더라도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나 국가경제나 뭐 어떤 거시적인 그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이 들어간다는 건 좋은데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해서 적으면 조금 더 그 전달력이 좋아질까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항상 그 퀘스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기소개서 적다 보면 너무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저는 공익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입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요 표현을 한번 조금 달리 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기준에 합치되는 그 지원 동기를 총 이제 350자 정도 적어야 되는데 이 지원 동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 결과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 이제 취업하려고 하다 보면 한국은행의 뭐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제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한국은행의 이 우리나라의 본연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진 그 한국은행의 조직의 특성 그리고 한국은행의 어떤 역할 그런 부분에 이제
적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 적는 부분을 조금 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게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차별화된 자소서를 적어보는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이 1번 적을 때는 그 본인만의 기준 두 가지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요 부분에 한번 포인트를 더 보시고, 그 다음 지원 동기는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또 포인트를 더 보시면 1번 답변이 그 다른 지원자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1번 자소서를 적은 분들을 보면요, 그 한국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1번 자기소개서 문항이 항상 이 1번 문항이 비슷한데 같은 문항이 나오는데 1번 문항이 답변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비슷비슷해져서 뭐 예를 들어 경제직렬이다 그럼 뭐 결국 경제, 디지털, 통계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슷비슷한 답변을 어떻게 내가 다른 지원자하고 조금 차별화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 보셔야 1번 답변이 조금 더 차별화되고 전달력이 좋은 그런 답변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은 그렇게 이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뭐 작년 자기소개서하고 똑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이 뭐냐, 너의 역량이 뭐냐 라고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리고 그 역량이 한국은행의 어떤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해라. 자, 여기는 주로 이제 역량과 관련된 그 문항이 이제 2번 문항이 나오는데, 크게 소질문을 보면요, 먼저 이 역량이 뭐냐, 당신이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적어보라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은 그 여러분들이 경제건 경영이건 법학이건 뭐건 간에 그 어떤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역량이 아마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 과정,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연구 논문을 쓴다거나 뭐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모전을 참가해 보거나, 뭐 특히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통화정책 경시대회 같은 그런 노력 과정도 뭐 적으려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노력해 보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꼭 뭐 좀 적기 어렵다, 뭐 이제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노력 과정을 좀 적기 어렵다 그러면 논문을 찾아보거나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거나, 특히 해외 사례,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에 있는 해외 사례나 이런 그 해외의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노력들, 뭐 해외 중앙은행들의 정책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좀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글로벌하고 그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계속 이 도메스틱하게 우리 국내 경제만 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글로벌을 향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어떻게 그 필성 포인트를 적었냐면, 먼저 역량을 150자 정도 적어보라. 내세울 수 있는 역량, 뭘 적을 것인지 이거를 고민을 해서 한 150자 정도를 적어보라. 그 다음 노력 과정도 한 150자 정도 적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입니다. 기여 부분인데요. 노력 과정 150자 적으면 기여 부분이 한 200자 정도가 남을 텐데요. 이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대부분 이 여러분들의 역량과 그 다음 노력 과정은 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서 특별히 뭐 어떤 역량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남다른 노력을 했던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대부분 뭐 공모전이라든가 뭐 통화정책 경시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공에 대한 공부라든가, 뭐 복수 전공, 이중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 과정들을 적을 텐데, 결국 내가 그거를 가지고 이 우리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의 물가 안정과 그 경제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요게 이제 2번에서는 또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게 이 2번 답변에서는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답변은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자, 역시 500자입니다. 자, 이 가치는 조금 전에 2번에서 이제 역량에 대한 문항이 나왔다면 이제 3번은 인성적인 부분, 캐릭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성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그 철학과 그다음 사고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이이고 어떤 그 지원자인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철학, 그 부분이 이제 3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적어보는데, 뭐, 이 가치는 뭐 어떤 가치를 적을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중한 그 묵직한 무게 있는 인생에 대한 그 무게 있는 가치를 한번 적어보시죠. 이 3번은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가치,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150자 정도 적어보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묵직한 여러분들의 고민의 결과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지 그 부분이 이제 좀 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경험을 적어도 좋습니다. 경험을 적어도 500자 적을 때 경험 정도 좀 적어도 괜찮겠죠. 자, 경험도 한번 적어보시고 길지 않게요. 그 500자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험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유를 이런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이유를 이제 적어보는데 이 3번 문항은 뭐 2번이나 1번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4번은 타인과의 인간관계, 타인과의 협업 경험, 이 팀워크 활동이겠죠. 가장 힘들었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해결 노력 등에 대해 기술하라 라고 하는데 이 4번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팀 활동, 뭐 과제라든가 팀 과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받았을 때 이제 활동했던 걸 가지고 보면 가장 힘들었던 사례를 이제 적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사례가 이제 어떤 사례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 그 이제 팀 활동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 150조 정도 적어보자.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사례와 그 해결 노력의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노력, 그 왜 힘들었는지 그 원인과 해결 노력 등에 대해서 350자를 적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해결 노력을 적는데, 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팀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거는 귀속은 사람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한번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거나 그러다 보면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씩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동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라고 할 때 이 업무가 너무 많다 뭐 어떤 그런 관계보다 어떤 그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해서 꼭 사람 관계가 힘들었다고 적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사람 관계 쪽을 적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잘 표현을 해서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다 생각이 있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겠죠. 서로 본인 생각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회생활이고 팀인데 상대방이 틀렸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를 접근하지 마시고 상대방은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B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왜 맞지 않았을까? 나는 왜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을까? 내 생각, 내 탓도 한번 해보시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마시고 그런 식으로 4번을 한번 적어보시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인생관이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소개해보라.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기술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인생관에 또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자신의 경험, 뭐 아버지의 직업이 뭐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과 어떤 대화 과정이라든가 부모님과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친구와의 대인 관계, 친구와의 교우 관계가 또 나한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또 뭐 친인척 중에 또 아는 지인 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분의 그 뭐 역할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화라든가 이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나한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요인을 150자 정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경험, 그때 당시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350자 정도 적어보자 라고 이렇게 제가 형식적으로 대부분 150, 350, 150, 350 요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다 이제 그 구조로 지금 적고 있죠. 이렇게 글이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적히면 여러분들의 형식이나 이런 글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이슈를 하나 제시하라. 자, 경제 이슈. 자,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술을 하라 해서 500자인데요. 자, 작년에도 이 문항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 경제 이슈를 어떤 그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CBDC라고 하는 그럴 겁니다. 자, 저도 우리 취준생분들을 만나면서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글로벌 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언젠가 우리가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가 되면 지금처럼 신사임당,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이 지폐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닐 것인가, 그때도 그런 때가 이제 안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저는 100% 동조를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CBDC라고 하는 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은행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 이거는 아주 큰 그 비즈니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비즈니스죠. 그래서 참 큰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은산분리라든가 뭐 금융 소비자 보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금융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감독원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슈, 한국은행과 관련된 경제 이슈라가 그러면 결국 통화량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또 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현상, 또는 곡물류 인상이라든가 원자재 인상이라든가 이런 근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물론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뭐 최근에 뭐 티몬 뭐 위메프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 짓기에는 좀 그 거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없는 사회와 그 CBDC라고 하는 이 이슈는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이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이슈를 150자 정도 적고 어떤 경제 이슈를 고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가능하면 한국은행과 좀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국은행과 제일 상관이 있는 게 그래도 CBDC와 그 다음에 우리 물가 인플레이션 쪽, 이쪽 거시경제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뱅킹,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블록체인과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 블록체인, 그 다음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가는 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금융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이슈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한국은행의 역할, 앞으로 미래에서 한국은행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 아래쪽 350자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구조부터 시작해서 대충 조금 힌트를 좀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적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멘토에서 중심이 되어서 제가 미스터뱅이 그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중은행, 그다음 금융공기업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미래은행 오픈 채팅방에 우리 들어오는 비번은 1312입니다. 1312. 자, 1312로 해서 들어오시고 미리 은행으로 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자소서 첨삭 관련해 가지고는 8월 7일까지가 이제 되어 있는데 꼭 이 한국은행이 아니더라도 자소서 첨삭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마이멘토 1660-1312죠. 자, 이 우리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뒷자리가 아까 미리은행의 오픈 채팅방 비번입니다. 그다음에 뭐 저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 마이멘토 검색하면 바로 마이멘토가 나올 겁니다. 자소서 첨삭 문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자소서 문항이 2024년도 하고 동일하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다른 지원자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차별화된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번에도 꼭 우리 한국은행에 꼭 여러분들의 취업이 끝까지 한국은행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자소서 첨삭과 그 다음 자소서 우리 유튜브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취업교육 활동은 모두 우리 마이멘토와 이 미스터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